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고 유학생 한국대학 입학하기 편 대학별 입학 전형 계획안 분석 동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성균관대학교 편입니다. 이 성균관대학교 해외고 학생을 상당히 많이 뽑는 매년 해외고 유학생을 선발을 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해외고 학생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균관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 전형 계획안을 보면서 성균관대학교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전형으로 해외고 학생들의 지원을 받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성균관대학교의 2026학년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이 성균관대학교는 매년 조금씩 선발 방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학년도에는 이제 조금의 또 변화가 있습니다. 2025학년도와 다른 점. 그래서 전형 계획 변경 및 주요 사항을 한번 보시면 이 자유전공 학부가 2025학년도부터 학생을 선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전공 학부를 선발을 하는데 이 자유전공 학부에 자유전공 계열하고 그다음에 양자정보공학이라는 게 아마 추가로 신설이 2026학년도부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계열에서 170명을 학생을 선발을 하고 양자정보공학과에서 18명을 별도로 선발하는 거 2026학년도부터 새로 바뀐 내용입니다. 또 응용 AI 융합학부를 전공별로 분리해서 응용 AI 융합학부로 2025학년도에 학생을 선발했는데 2026학년도부터는 AI 융합 운영과 산업인공지능 이렇게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5학년도에는요. 융합형 인재 전형과 탐구형 인재 전형 그리고 과학 인재 전형 이런 식으로 이제 세 개로 구별이 되어 있었거든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 2026학년도부터는 네 개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융합형 전형, 탐구형 전형, 요거는 이제 면접이 없는 전형이고 그다음에 성균 인재 전형하고 과학 인재 전형을 나눠서 이거는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이렇게 네 개의 전형으로 다시 세분화를 시킨 이런 입학 전형 계획안을 2026학년도에 새롭게 도입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자유전공 계열 이 학과를 학생부 종합 성균 인재 전형으로 120명을 선발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양자정보공학과는 학생부 종합 탐구형 전형, 이건 면접이 없는 전형입니다. 이걸로 13명, 그리고 면접이 있는 과학 인재 전형으로 5명, 이런 식으로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전공 학부가 2025학년도에도 면접을 실시한 전형이었는데 2026학년도에도 여전히 면접을 보는 성균 인재 전형으로 옮겨서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래서 융합형, 탐구형, 그 다음에 면접을 안 보는 전형입니다. 이 두 가지는. 그리고 면접을 보는 성균 인재 전형과 그 다음에 과학 인재 전형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학생을 선발하는데 이 네 개를 다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별도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집 인원을 한번 보시면은요. 예,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네 가지 유형의 모집 인원은 융합형 인재 전형에서는 인문과학 계열 35명, 사회과학 계열 40명, 경영학과 55명 이렇게 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학 계열에서 45명, 전자전기공학에서 40명, 공학 계열에서 100명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해서 315명의 학생을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 융합형 인재 전형으로 선발을 한다. 그리고 이 탐구형 인재 전형에서는 글로벌 리더 학부 20명, 글로벌 경제 35명, 글로벌 경영 33명 등을 비롯해서 각 학과별로 이렇게 학생 선발 인원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융합형이 계열별 모집이라면 이 탐구형은 학과별 모집으로 된다. 그래서 약학과도 30명 이런 식으로.
그다음 소프트웨어학과 25명 이런 식으로 반도체 융합공학과 15명 이런 식으로 학과별로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 이 탐구형 인재 전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뭐 계열별 모집, 학과별 모집 이런 용어를 쓰다가 2024학년도까지는 2025학년도부터 융합형 탐구형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그래서 융합형이 계열별 모집, 탐구형이 학과별 모집인데 이 전형은 면접이 없다.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는 전형으로 성균 인재 전형 이 120명을 자유전공 학부에서 별도로 선발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범대학에서 학생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의대에서 50명을 역시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발을 하고 수학교육 컴퓨터교육과에서도 이렇게 학생을 선발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과학인재 전형은 이렇게 과학 관련 학과에서 면접을 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연과학 계열, 전자전기공학부 공학 계열, 그 다음에 각 학과별, 그 다음에 전공의학으로 자연과학 계열에서도 생명과학, 수학, 물리, 화학과에서 각각 5명씩 학생을 이렇게 선발을 해서 150명의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래서 융합형 315명, 그 다음 탐구형 386명, 그 다음에 과학 성균인재 전형 266명, 그 다음에 과학인재 전형 150명에서 면접을 보는 전형과 안 보는 전형을 골고루 안배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 2026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입학 전형 계획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이렇게 융합형 인재전형,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탐구형 인재전형, 역시 학생부 100%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전형입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 전형은 성균인재 전형인데 1단계에서 3배수로 학생부로 학생을 뽑고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으로 학생을 선발을 하는 학과가 교육학과, 한문교육과, 수학교육, 컴퓨터교육, 스포츠과학이고 의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1단계에서 100% 학생을 선발하고 2단계에 가서 4배수로 학생을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 가서는 1단계 성적 70, 면접 30, 인적성 면접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자유전공 글로벌 융합학부의 경우에는 5배수로 학생을 선발하고 반영 비율은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없는 전형이 된다. 그리고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과학인재 전형도 1단계에서 서류 100, 그 다음에 여기선 7배수의 학생을 선발하고요. 2단계에 가서는 서류 70, 면접 30이고 요거는 인적성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수학, 과학, 교과형 면접이다. 조금 더 어렵게 내는 그런 면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학생을 선발을 4개 전형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니까 학생부로 학생을 선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한테는요. 학생부가 없지 않습니까?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그래서 이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우리가 학생부 대체 서식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한다. 학교 성적표와 요거를 뭐 많이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해외 고등학교 학생은 이제 국내고 학생과 같이 경쟁을 해야 되는데 이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어떤 서류를 낼 수 있고 이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전형이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을 평가했는지 2025학년도 요강과 학생부 대체 서식 평가 방식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요. 2025학년도입니다. 이거는 2025학년도에 이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이 평가 방식이 나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이 외국고등학교, 해외고등학교 학생이 지원할 때 내야 될 서류는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요. 성적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영사확인이나 아포스틸 공증을 받은 성적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학교를 재학 안 한 해외 고등학교를 3년을 다 졸업한 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성균관대학교의 총 10종류의 20장까지의 서류를 낼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제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를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한테 받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은요. 이 고등학교 재학 기간에 준하는 기간 동안의 어떤 활동 서류들이고요. 이 서술은 한 활동당 50자 이내로 쓰고 증빙자료, 그러니까 총 10개 활동을 쓸 수 있고 증빙자료는 20페이지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대체 서식 변화가 없습니다. 이 공인어학 성적 제출할 수 없고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에 관한 교외 수상 실적 제출할 수 없고 교내 수상 실적도 역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대학 합격증이라든가 이런 이 대학명이 나와 있는 내용, 논문 뭐 이런 것들 제출할 수 없다라고 이건 이제 전부 픽스가 된 내용입니다. 이런 걸 쓸 수 없는 상태에서 총 10종류의 활동을 적을 수가 있다. 그러면 뭘 적을 수가 있느냐? 그럼 쓸 수 있는 거는 이건 온라인 입력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대체 서식은 온라인으로 입력하고 원서 접수할 때 출력을 해서 입학 원서와 함께 제출을 우편 제출 또는 뭐 직접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10개를 적을 수 있는데요. 이 10개의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을 집어넣어야 우리가 경쟁력이 있는지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식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전형 평가 방식입니다. 성균관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은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자기주도적 학업 태도, 관심 분야에 대한 열의, 글로벌 창의 리더로서의 발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을 40% 평가할 것이다. 그리고 탐구 역량, 이 탐구 역량은 관심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이를 탐구하기 위한 노력. 우리가 다른 학교에서는 일반적인 용어로 진로 역량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성균관대학교에서는 탐구 역량, 그리고 다른 대학에서는 진로 역량.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땐 진로 역량 서류가 40%이다. 그리고 잠재 역량, 자기주도적 리더가 될 자질 및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자기주도성, 리더십, 역경 극복 의지, 소통 능력, 성실성 등을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역량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다른 학교에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균관대학교도 용어가 학업, 그 다음에 탐구, 잠재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학업 역량은 뭐 다른 학교와 동일한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탐구 역량은 결국 다른 학교의 우리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로 역량을 말하는 것이고 이 잠재 역량은 공동체 역량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성균관 대학교도 학업 40, 그 다음에 진로 40, 그리고 공동체 20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학생부 종합 대체 서식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요 내용 중에 이 학업 관련 내용이 40%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학 계열에 지원합니다. 성균관대학교에. 그러면 진로 관련 서류가 40%, 이 탐구 역량 서류. 그다음에 학업 역량 서류가 40%, 그리고 잠재 역량, 공동체 역량 서류가 20%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학생부 대체 서식을 적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 나누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누어요? 1, 2, 3, 4번은 학업 역량 서류, 5, 6, 7, 8번은 진로 역량 서류, 그 다음에 9번, 10번은 공동체 역량 서류, 1, 2, 3, 4번은 학업 역량, 5, 6, 7, 8번은 탐구 역량, 9, 10번은 잠재 역량, 성균관대 용어로는 이렇게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먼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 서류는 내가 공학 계열에 지원하면 수학, 그 다음에 물리 이런 거, 그 다음에 화학 이런 내용들, 컴퓨터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진로 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런 서류를 이 네 종류를 여기다 쓰고 장수는 8장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총 8개의 서류 우리가 집어넣을 수 있고요. 학업 역량 서류는 그 외의 서류입니다.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것들 이외의 서류들, 그러니까 영어 관련 뭐 학업 역량 서류,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사회 쪽에 학업 역량 서류 이런 것들이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서류가 되고 가장 중요한 학업 역량 서류는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표준학력평가 시험 성적이 되겠습니다. IB, AP, SAT, ACT, A레벨 이런 것들은 바로 대표적인 성균관대학교의 학업 역량 서류니까 이 1, 2, 3, 4번 학업 역량에는 IB, AP, SAT, ACT 중에 전반적인 학생의 학업을 나타내는 서류와 함께 진로 역량에 적지 않은 다른 학과목 활동을 적는 것이 이 학업 역량 서류를 뒷받침하는 그 증빙 자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서류는 리더십 활동, 봉사 활동 뭐 이런 것들, 자기주도 활동 이런 것들을 9번, 10번에 2개를 쓰고 여기다가는 4종류의 서류를 내서 20장을 만드는 거. 이렇게 대학이 원하는 방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야 이 국내고 학생들과 같이 경쟁해서 동등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류를 어떻게 이 학생부 대체서식에 쓰고 그 내용 50자를 어떻게 임팩트 있게 표현하느냐. 이게 해외고 학생이 성균관대학교에 합격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B, AP, SAT, ACT, A레벨은 학업 역량 서류니까 당연히 제출 가능하고 높은 점수가 있을수록 유리하다. 그 외에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계없는 전공을 뺀 나머지 학업 서류, 학과목 활동 보고서가 학업 역량 서류고 내가 지원하는 전공과 관련된 서류가 탐구 역량, 진로 역량 서류가 되고 요걸 또 40% 내야 되고 그리고 나머지 인성과 성실성, 그다음에 공동체 능력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봉사라든가 리더십 서류들이 그다음 20%를 차지하는 이러한 방식으로 해서 20장의 서류를 갖추는 것이 성균관대학교 입학에 가장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성균관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의 이 해외고 지원 전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